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최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자꾸 팝니다. 그것도 큰 폭으로 팔고 있어서 확실히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이슈, 첫 번째 이슈 짚어주시죠. 네, 시장 흐름 자체가 수급적으로도 전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을 각각 1,000억 원대 매도가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 수급적 측면에서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러한 수급 자체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로 강세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과 결부해서 이러한 매도가 나타난다고 딱 결론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키로 볼 수 있는 게 환율 흐름이겠고요. 원달러 환율이 강세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환율 흐름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도 업종이 부재한 시장의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 방어적 성격을 보였던 헬스케어라든지 이러한 업종 같은 경우도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 가장 큰 흐름상으로는 대형 IT 업종 같은 경우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지금 약 평균적으로 2%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결부를 해봤을 때 지금은 매매하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인데, 그래도 실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종목을 추려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징주로는 현대 이지웰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현대 이지웰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시장 기준에서는 본업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이러한 이익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사업이 연평균의 성장이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기업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해당 기업을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주요 매출 자체는 플랫폼 기준 수수료 매출 그리고 상품권 매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자체가 이러한 부분에서 플랫폼 내 거래액에서 1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수수료 매출이 51%, 상품권 매출이 48%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반의 수수료 매출 자체는 매출 원가가 존재를 하지 않고 이게 이익과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 구조상으로도 쉽게 저희가 이익을 도출해서 접근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매출 원가 자체는 없고, 이 부분에서 판매비라든지 관리비, 변동부 측면은 존재를 하는데, 이 상관비 부분이 비율 자체가 35%대로 다른 기업에 비교해 봤을 때 높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매출이 성장하면은 영업이익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 복지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의 복지 포인트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복지 포인트, 복지 예산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7에서 8%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방 산업 자체는 기업의 복지 예산인데 이게 평균적으로 7에서 8% 성장을 하는 구조에 있고, 비용 측면에서 통제가 되다 보니까 매출이 증가하면 바로 이익으로 꽂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에 해당 기업은 현대백화점에 편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급여 수준 증가에 따라서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그러한 측면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기존 대비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16%대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약 18%로 추정을 할 수 있겠고, 이러한 수치 자체는 전년 대비했을 때는 약 1.8%포인트 상승하는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NH에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장성을 갖추고 있고, 그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대백화점이라는 모그룹이
고용자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뭐 복지 포인트의 확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약 196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그 피어 그룹,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룹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일본의 그룹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이 약 46배 정도 지금 부여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이지월 같은 경우는 약 15배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러한 시장에 대한 그 복지 포인트 시장에 대한 성장을 용인하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인지가 된다고 하면은 주가 수익률이 현재 15배 수준에서 뭐 20배, 30배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살펴봐야 할 기업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성장주에서는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 존재하고, 뚜렷하게 그 대형 IT 종목 같은 경우도 싸지는 구간이기는 하지만은 반등의 흐름이 크게 모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환율 측면이라든지 수급 측면이 불안한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방 산업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비용 통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비용 통제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과 직결될 수 있는 기업을 살펴보는 게 지금 시장에는 뭐 한 가지 측면에서 나은 접근이라 보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현대이지웨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우리 시장 뚜렷한 그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헷갈리는 분들께 이렇게 실적이 눈에 보이는 좋은 종목을 하나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현대이지웰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으니까요. 어느 부분에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지 투자자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선 증권사 리포트 분석 시간에 마지막에 통신 관련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통신 3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이번에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 긍정적인 내용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통신 3사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조 원대 고지를 다시 한번 밟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면서 덩달아 그 관련된 종목들도 좀 기대를 한껏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5G 관련주도 그렇고 통신 관련주들도 그렇고, 특히 5G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이 지금까지 좀 길지 않았습니까? 관련돼서 통신 관련주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5G 업종을 전반적으로 먼저 짚고 가면은 이게 그 3G에서 LTE 구간에서 5G와 관련된 이전에 통신 장비 업체들이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하는 걸 저희가 기존에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LTE에서 5G로 넘어오는 구간에 주가 역시 동일하게 대표주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KMW를 들 수 있겠고요. 이러한 구간에서 5G 같은 경우가 통상 통신사의 캐펙스 투자, 즉 장비 투자를 통해서 통신 장비 업체에게 그렇게 배분이 돼서 그런 비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통신사 입장에서는요. 이 5G 투자 같은 경우가 초기에는 계획대로 활성화되다가 지금 약간 계획보다는 좀 줄어든 측면이 있다 보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실적에 유리하게 되는 구조였고, 통신 장비 업체에게는 기대감보다는 이익이 좀 떨어지는 구조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주가가 그러한 기대치보다는 낮은 투자 규모로 인해서 통신 장비 업체들은 주가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거나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소외된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5G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좀 아주 부진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올해의 키포인트는 미국의 5G에 대한 투자에 있고요. 미국의 5G에 대한 투자가 시작을 하면서 그 상대적 약세가 지속되었던 5G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RFHIC, 그 다음에 HFR 이러한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먼저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HFR 같은 경우는 그 미국과 그러한 수주
수급가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선행해서 반등을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현재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약세가 지속된 5G 업종이기 때문에 미국의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점에는 반등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기업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특징주는 대한광통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 관련 광섬유 제조업체인데 이 광섬유 같은 경우는 그 중국 기업 같은 경우가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약 80%대 수준이다 보니까 중국의 이러한 사업에 대한 가격 전가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광섬유 가격 같은 경우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약세가 지속되었었습니다. 다만 현재 국면에서는 광섬유 가격이 회복세에 있고요. 대한광통신 측면에서는 1분기 실적은 이제 BEP 수준의 실적까지 도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가격이 하락이 지속됐던 광섬유 가격의 가격 회복 시점에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던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가 5G 장비 업체의 전방의 수주를 필두로 해서 광섬유 가격 같은 경우도 실적에 전가되는 부분에서 1분기 같은 경우는 BEP 수준의 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실적 회복세를 중심으로 해서 부진했던 5G 업종 내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대한광통신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5G 관련된 종목들 중에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 대한광통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장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을 저희가 짜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추세를 탈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까지 도래를 했고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세가 다우지수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이게 업종 내에서도 봤을 때 대형 IT 중심의 기술주도 부진한 상황, 방어 성격을 나타내던 헬스케어라든지 이러한 업종도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원하는 가격대에 왔다고 해서 기존에 담던 비중을 한 번에 담기보다는 조금 더 한번 시장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절대적인 가격은 많이 하락을 해 있지만은 시장이 못 버틴다고 하면은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로 환율 흐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급 흐름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반등 요소 때 뚜렷하게 환율의 하락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의 유입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존의 중립 이상의 시장에 대한 뷰였다고 하면은 중립에서 중립 이하 정도로 톤을 낮추고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 미국의 물가지표 같은 경우로 확인하고 가려는 흐름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지표 같은 경우로 확인하고 시장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